자, 12페이지죠. 함수의 극한의 이제 대소관계인데, 이제 이런 거야. 리미트 어떤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알파로 수렴해.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로 수렴해. 그 다음에 a 근처에서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 즉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x가 a일 때 포함해서 그 근처에서 gx가 항상 더 위에 있다는 거야. 물론 딱 만나는 것까진 되지만 gx가 fx의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알파랑 베타를 비교를 했을 때 알파의 극한값이 절대 더 커질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좀 뭐 등호를 제외한 상황을 관찰해보면 이런 거지. 이렇게 생겼어. 얘가 G고 얘가 F야. 그럼 X가 A를 향해 가고 있어. 그럼 fx가 가는 이 점의 y좌표와 fx의 극한과 gx의 극한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gx의 극한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제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건 gx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극한값이 물론 같아질 수는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즉 둘 다 수렴하는데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면 그 극한값도 언제나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식에 있잖아. 등호가 없어도 극한값에는 등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야. 이거를 좀 따로 써주면 fx가 이거이어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라는 개념인데 이거를 가장 좀 쉽게 볼 수 있는 예는 a로 가는 거지만 무한대로 가는 예를 하나 들어줄 건데 봐봐. fx가 x분의 1이라는 함수고 gx는 x분의 2라는 함수야. 그럼 양수를 집어넣으면 어떤 양수를 집어넣더라도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gx가 무조건 값이 더 크게 나오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의 극한을 보면 봐봐. x가 1, 2, 3, 4에서 막 계속 커질 거야. 그럼 그때 이 값을 생각을 해봐봐.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값이. 막 x가 10, 100, 1000만 할 때 x분의 1값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요. 느껴지세요? 0이 되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도 어디에 가까워질 거야?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즉 무조건 gx가 fx보다 더 크긴 하지만 극한값은 얼마든지 같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는 안 돼.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데 알파가 더 큰 값이 나올 수는 없어. 그래프가 항상 아래쪽에 있는데 그래프가 y좌표가 어디를 향해 가니를 관찰할 건데 더 아래에 있는 함수가 향해 가는 값이 위에 있는 함수보다 큰 값을 향해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극한값의 대소관계라는 거고요. 이제 아래쪽에 1번, 2번 해가지고 두 개가 써져 있는데 2번은 이런 내용이야. 만약에 이런 관계를 만족해. fx와 hx와 gx가 이런 관계를 만족해. hx가 즉 fx랑 gx 사이에 껴있어.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관찰해 봤더니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을 관찰해 봤더니 두 값이 똑같은 값을 향해 가더라 이거야. 이렇게 되면 가운데 껴져 있는 녀석도 알파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프가 알파라는 값이 있고 fx가 이렇게 점점점 어디가 알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프가 gx도 알파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껴져 있는 hx도 그럼 결국은 알파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냥 이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언제 쓰냐면 무언가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극한을 구할 수가 없어. 계산이 안 돼. 그래프도 못 그려. 그럴 때 걔네 양쪽에 있는 어떤 계산이 되는 함수를 찾아가지고 양쪽 거 극한값을 계산하는 식으로 문제가 주어질 겁니다. 알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니들이 막 상상해서 떠올려서 그런 걸 딱 뿅 생각해낼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문제의 힌트 같은 것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요 개념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함수거든요. 자, 그런 문제가 내가 그런 문제를 하나도 안 넣어놨네. 그런 문제가 없어서 거기 책 하단에 요런 걸 봅시다. 보기 4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요. 보기 4번에 2번 문제만 하나 풀고 내가 문제를 하나를 더 써드리겠습니다. 봐봐. fx가 보기 4번에 2번 문제 보세요. fx가 그 2x 플러스 1이고요. gx가 x제곱 플러스 1이래. 그 다음 문제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hx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대. hx가 뭔지 식도 안 알려줬어요. 그냥 얘만 만족한대. fx, gx 사이에 낑겨 있대. 그때 뭘 구하라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의 극한값을 구해보려고. 뭐 그래프도 없고 식도 없는데. 그래서 뭘 구하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해보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직선이잖아. 1차 함수잖아. 통으로. 그치? 뭐 끊어진 데 있겠어? 없지. 그때 극한값은 그냥 대입하면 함수값처럼 구하면 나온다 그랬어. 그치? 그냥 극한값 얼마겠니? 3이겠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도 2차 함수니까 그냥 연속이잖아. 그치? 얼마겠어? 3일 거라 이거야. 즉 양쪽에 옆에 있는 녀석이 x가 1을 향해 갈 때 둘 다 3을 향해 가니 이 녀석도 당연히 얼마로 갑니다? 3으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하단에다가 이제 이런 걸 좀 써놓으셔야 돼. 가우스 기호가 있는 가우스 극한값 구하기. 즉 언제 쓰는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내가 관찰하는 녀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면 그때 가우스 기호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냐면 저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할 거거든.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우스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가우스 x라는 건 이게 x의 정수 부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그치? 3.5의 가우스값, 3.5의 정수 부분 3,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5의 가우스값 5잖아. 5의 정수 부분 얼마야? 5지 뭐. 소수 부분 0이고. 그치? 즉 어떤 x라는 숫자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쓰면 정수 부분은 가우스 x라고 쓸 수 있고요. 소수 부분은 그냥 어떤 h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h는 소수 부분이니까 0 이상 1 미만일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소수 부분이라는 건 0 아니면 0. 얼마여야 되거든. 그 말은 그럼 가우스 x랑 그냥 x랑 가우스 x를 비교를 해보잖아. 그럼 이쪽이 더 크거나 아니면 똑같아야 돼. 그치? 가우스 x 쪽이 그냥 x보다 클 순 없어. 그러면 잘 봐. 가우스 x에서 이 가우스 x는 그럼 x에서 1을 뺀 값보다는 무조건 더 크겠다. 이해돼? 이해돼? 가우스 x는 x에서 1을 뺀 값보단 무조건 크겠네. 그렇잖아. 왜냐면 얘가 h가 절대로 1이 될 수 없으니까. h가 1이 돼버리면 이쪽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걸 이항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이쪽은 등호가 없고요, 이쪽은 등호가 있습니다. 알았죠? 요 성질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자, 무슨 문제냐면 리미트 잘 봐. 자,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가우스 x분의 3 x분의 뭐 8 곱하기 2분의 x의 극한을 구하랍니다. 이렇게 구하래. 자, 잘 볼까요? 얘부터 생각해 볼까요? 리미트. 자, 얘 어디로 가냐? 보면 이런 거 이제 그래프 끝까지 안 그려봐도 돼. 분자는 8로 고정돼 있고 분모가 계속 커지잖아. 그러니까 전체 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겠지. 하지만 계속 커진다라는 건 당연히 양수니까 양의 무한대가 아니라 0에 그냥 가까워진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반대로 썼어요. 그쵸? 자. 아니야, 양이 무한대. 그럼 8분의 x 안에 게 무한대로 가야 되고요. 바깥쪽 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x가 무한대로 가죠. 그쵸? 왜? 분모는 8로 그냥 고정돼 있고 분자가 계속 커져. 그치?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겁니다. 미안해요. 이게 분모 안에가 무한대로 가는 녀석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거든. 한번 아까랑 똑같아. 아까랑 똑같이 자 8분의 x의 가우스는 언제나 작거나 같아요. 뭐보다? 8분의 x보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언제나 자기 자신의 가우스 벗긴 녀석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큽니다. 누구보다? 8분의 x에서 1을 뺀 것보다는 언제나 클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식의 양변에 x분의 2를 곱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쨌든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을 향해 가져간 0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x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건 어쨌든 졸라 큰 수인데 그럼 이 전체 부호를 따져보면 양수잖아. 그치? 즉 양수를 곱하는 꼴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뀔 일 없습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 양변에 얘를 곱하면 8분의 x의 가우스의 곱하기 x분의 2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얘랑 곱하면 얼마 남아?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쵸? 얘랑 곱하면 그치? 얘랑 곱하면 4분의 1 빼기 x분의 2 이렇게 남죠. 그쵸? 엄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요 녀석의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보자고. 얘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상수잖아. 얘는 얼마야? 그냥 4분의 1 그대로 있고 요 녀석의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보자 이거야. 우리 수렴하는 거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얘가 수렴하는지 봐야겠네?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를 향해 가? 0을 향해 가지. 그치? 보여? 분모가 계속 커질 거니까. 그럼 얘만 수렴하네? 상수 수렴하니까 수렴하고 극한값 얼마겠어? 4분의 1이겠지. 그치? 즉 양쪽 게 모두 다 극한값이 4분의 1로 가니 가운데 있는 녀석도 극한값이 얼마로 갑니다? 4분의 1로 갑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한다는 거야. 알았지? 서수렴에서는. 근데 이 정도는 있잖아. 얘들아, 야매가 있어. 무슨 야매가 있냐면 이렇게 가우스 씌워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 발산하잖아. 가우스 씌워져 있는 부분이 발산하잖아. 그러면 가우스 그냥 지우고 푸세요. 알았죠? 이래도 극한값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고? 이건 나름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x가 졸라 큰 수를 향해 가잖아. 엄청 커지는 거의 가우스 값, 즉 정수 부분이란 말이야. 그 졸라 큰 수의 정수 부분이거든. 즉 그 졸라 큰 수에서 소수 부분을 버리고 나머지만 관찰하는 건데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수 부분의 변화는 너무 미미해서 관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굳이 마치 그런 거잖아.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얼마? 8100 몇 미터? 얼마? 8100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 그런 거 초딩 때 배우지 않나? 8100 96m 뭐 이런. 그게 한치 오차 없이 8196m 0.0000이라는 게 아니잖아. 그치? 저 뒤에 엄청 작은 단위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그쵸? 그러기 때문에 x가 가우스 안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그 크기가 엄청 크거나 엄청 작아지니까 소수 부분 따위 정도는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래서 가우스를 띄워도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술형에서는 그런 풀이를 썼을 땐 조금의 감점이 있을 수 있다 정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되다.
자, 그럼 아까 쉬는 시간 전에 배운 일단 칠판을 치우고 자, 여기 5번, 6번 문제들을 좀 봅시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반드시 내가 푸는 대로 꼭 따라 푸셔야 돼요. 이 파트는. 알았죠? 자, 아까 전에 맨 처음 시작 내가 좀 이따 끝나고 다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건데 우리가 극한값 배우는 걸 지금 첫 번째 뭘 배웠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을 구하는 걸 배웠어. 그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렇게 보내보면 어디로 가는지 관찰해야 돼.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문제들. 지금 문제 봐봐. fx 식이 있어? gx 식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야? 못 그리잖아. 그치? 그럴 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알았지? 자,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양의 무한대로 간답니다.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마이너스 3gx가 2로 간대요. 그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배 fx 플러스 6배 gx분의 fx. 자, 이 값을 구해보래.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앞으로 항상 요 녀석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무언가 함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무슨 정보를 찾으셔야 하냐면 x는 그냥 이게 무한대로 가든 a로 가든 풀이 방법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녀석의 극한값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왜? 분모는 fx가 지금 한없이 커지고 있다잖아. 그치? 그럼 fx분의 1은 분자는 1로 고정돼 있고 분모는 계속 한없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은 어딜 향해 가는 거야? 0을 향해 가는 거야. 확실히.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이 식 자체는 수렴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야? 아니지. 근데 얘는 수렴하는 거지. 즉 수렴하니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있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극한의 기본 성질은 수렴하는 녀석들끼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상수배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즉 얘는 아무 쓸모짝이 없지만 얘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럼 얘도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보면 수렴해 안 해? 하지. 그럼 얘랑 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상수배를 마음껏 아무거나 해도 다 된다는 얘기네. 다만 나눗셈일 때는 얘가 뒤로만 안 오면 돼. 분모로만 안 가게 하면 돼. 분모에 들어가는 게 0이 되면 안 됐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 곱할 거예요. 그럼 그때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 극한값끼리도 곱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럴 수 있다는 거야. 둘 다 수렴하니까. 됐어요? 그럼 얘 분배해볼까? 얘 안 했고 분배해볼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얼마야? 1 마이너스 3 곱하기 fx gx가 얼마로 수렴한다는 거야? 0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리미트. 자, 질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어디로 갈까? 얘 1이겠지.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지. 그럼 수렴하는 애들끼리 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아무거나 해도 되겠네? 그치? 그러면 두 개를 이번엔 뺄 거야. 얘에서 얘를 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도 상관없잖아. 그치? 얘에서 얘 빼면 뭐 남아? 3 fx분의 gx 남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극한값은 얼마겠어? 1에서 0 뺀 값이겠지. 얼마? 1일 거야. 되셨나요? 됐어요? 또 그러니까 막 원래는 3 막 상수처럼 밖으로 빼고 막 나누고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정식적으로는 이런 거라는 거야. 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이라는 극한값 얘가 얼마일까? 3이지. 수렴하지. 수렴하지. 즉 얘에서 얘를 나눠도 돼 안 돼? 된다는 거야. 수렴하니까. 즉 그래서 얘에서 얘를 나눌 거야. 따라서 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지. 무한대분의 fx분의 gx의 극한값이 지금 얘 나누기 얘 한 거니까 극한값 길이도 1 나누기 3 하면 되고 극한값이 얼마입니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원래 이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이제 너희들이 좀 편해지면 뭔가 1? 그럼 얘가 그냥 3분의 1로 수렴해야 이게 0으로 수렴하겠네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 정석적으로는 원래 계속 이런 수렴하는 녀석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눗셈만으로도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자는 거야. 이게 왜 원하는 모양인지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문제 fx 자체는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극한의 성질로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어. 전혀. 알았지? 전혀. 얘한테 혼자 리미트를 단독으로 씌우는 짓은 할 수 없는 거야. 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알았지? 하지만 나는 fx분의 gx가 수렴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를 fx로 나눠주는 거죠. 각각. 분모와 분자를 각각 fx로 나눠주는 거야. 왜? fx분의 gx는 수렴하니까.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이렇게 쓸게 6 곱하기 fx분의 gx. 마찬가지로 분자는 1 플러스 3 곱하기 fx분의 gx 이렇게 써지는 거고 이제 이 각각의 요소를 봐봐. 각각의 요소. 얘 한 덩어리로 얘 한 덩어리로 그 다음 6도 한 덩어리로 이렇게 각각으로 봐봐. 그럼 저기다 리미트를 씌웠을 때 수렴하지 않는 녀석이 아무도 없다고. 그치? 상수의 극한은 다 자기 자신일 테고 fx분의 gx의 극한값은 3분의 1일 테니까 다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따로 씌워도 된다는 거야. 오, 졸지마 정신 차려야 돼. 이걸 어떻게 나온다고? 이게 어떻게 나오냐고? 왜 지금 이걸 다시 물어보는 거지? 졸았어? 얘 이해됐어? 얘랑 곱해도 수렴하겠지? 곱해서 이 값이 됐고 얘의 극한값은 그럼 극한값끼리 곱한 거겠지? 그 다음 1 수렴하지? 그럼 얘도 수렴이니까 얘에서 얘를 뺀 것도 수렴하겠지? 얘에서 얘를 빼면 이거 남지? 극한값끼리 빼면 이거 남아? 3 수렴하지? 그럼 얘에서 얘를 나눈 것도 수렴하겠네? 얘에서 얘를 나누면 이거 남죠? 1에서 3을 나누면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찾은 거라고요. 알았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 모양을 보고 fx 자체가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식을 적당히 바꿔줘야겠네.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만 항상 무한대로 가는 녀석을 보면 이걸 생각해내셔야 돼. 이걸 가지고 이런 걸 생각해내라고 한번 풀어드리는 거야. 알았지? 니들이 창작해서 머릿속에서 신박한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따라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야. 알았지? 보고 따라하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그럼 제 극한값 이제 어떻게 계산하겠어? 마이너스 3 플러스 6 곱하기 3분의 1 1 플러스 3 곱하기 3분의 1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은 얼마냐? 마이너스 1분의 2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극한값을 가질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야가 좀 어렵죠. 6번.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는 참 이런 게 어려운 거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곱하기 fx
6 리미트 내가 살면서 본 극한값 계산하는 것 중에 정말 가장 해괴망측했던 풀이를 하나 보여줄게. 알았지? 그냥 이러면 큰일 납니다에 대한 풀이야. 왜 큰일 나냐면 이게 답이 맞아버리거든. 그럼 니들 입장에서는 큰일이 아닐 수도 있고, 답이 맞는데 무슨 큰일이 난다는 거지? 내가 말했지만 서술형이 정말 교무실을 불려갈 수도 있어요. 너 어디서 배웠니? 그렇게 풀면 안 된다. 너 그 학원 때려치러.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x 플러스 1 fx가 6이야? 그럼 fx가 x 플러스 1분의 6이네? gx가 그럼 x 플러스 2겠네? 그럼 얘 극한값이 리미트 x가 2로 가고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분의 6x 정리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6x야? 그럼 x에 2 대입해서 3 곱하기 4분의 6 곱하기 2야? 그럼 띵띵띵 답 1이네. 여기 답 맞아요. 여기 답이거든.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되게 그럴싸한 풀이, 또 잘못된 그럴싸한 풀이 하나 더 보여줄게. 얘만 봐봐. 1차 함수지. 그치? 그러면 1차 함수는 그냥 대입하면 된다 그랬고 6이네? 되게 이상한 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이상한 점이 하나도 없어 보여. 왜? x 플러스를 수렴하거든. 그치? 근데 그럼 여기다 3을 썼다는 건 사실상 리미트를 이미 따로따로 적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앞에 것만 지금 계산을 해놓은 거지. 뒤에 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뭐가 잘못됐냐? 둘 다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만 따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도 이 결론을 얻어낼 거거든. 이런 결론을 얻어서 이것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이걸 얻어내는 과정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얘를 통째로 한 개의 함수로 보면 이 함수는 2로 갈 때 수렴하지. 그 다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만 보면 얼마로 수렴해? 3으로 수렴하지. 그렇잖아. 직선이니까 그냥 대입하면 돼. 그럼 얘도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수렴, 얘도 수렴. 그럼 둘이 나눠도 수렴하겠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돼. 그럼 얘에서 얘를 나눗셈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아닙니다. 이거 나눗셈이에요. 알았죠? 나눗셈을 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극한도 6 나누기 3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2가 됩니다 라는 거지, 이걸 이런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파트는 니들이 여태까지 아는 함수식을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야.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칙연산이랑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완전 다른 생각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누적되지 않으면 나중에 서술형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감점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야. 이 단어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라는 함수를 보시면 4로 수렴하거든. 얘도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보면 이 함수도 1로 수렴하거든. 즉 두 녀석을 곱한 것도 수렴하겠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편의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편의상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얘랑 그냥 얘를 이렇게 곱합니다 라고 쓰시면,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도 그럼 1 곱하기 4로 수렴하겠네.
그럼 내가 얘 극한을 구할 건데 얘만 봐봐. x가 2로 가면 얘 2로 가겠지 당연히.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네. 아, 리미트를 따로따로 쓸 수 있겠구나.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x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고, 얘네들의 극한값은 이미 내가 다 아니까 해서 1입니다. 아까 잘못 막 이상하게 풀어도 1 나왔었잖아, 그치? 이렇게 푸는 게 정상적인 방법, 유일한 정상적인 방법의 풀이입니다. 아, 물론 유일까지는 아니야. 더 있어. 다른 방법 하나 더 보여드릴게. 이런 또 다른 정상적인 방법. 왜냐면 이 짓이 너무 귀찮거든. 그래서 다른 방법 하나 더 보여드릴게. 이 식을 변형시키는 거죠. 어떻게?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 곱하기 fx 곱하기 x 플러스 x면 안 되고 x 플러스 1 곱하기 fx 나누기 x 플러스 1 2분의 gx 쓰시고, 요 x 지금 아무 데도 안 써 있으니까 쓴 거고요. 뭐 멀쩡한 없던 거 x 플러스 1 곱했으니까 분모에 곱한 거고, 여기도 분모에 x 플러스 1 곱했으니까 여기도 x 플러스 2 이렇게 곱한 겁니다. 이렇게 써도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식이 똑같죠. 지금 정리하면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쵸? 근데 얘 수렴하잖아, 통째로. 얘도 수렴하잖아, 통째로. 아, 우리 다음 단원에서 사실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얘를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보면 이것도 분수 함수라고 할 수 있거든. 분수 함수는 분모가 0이 될 때 빼고는 연속이 보장이 돼요. 그냥 의문점 가질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음 단원에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통째로 연속이야. 왜 연속이 중요하냐면, 연속이니까 그냥 대입하면 극한값이 된다고. 수렴하잖아. 즉 따로 봐도 수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그럼 분자 통째로 몇으로? 6으로 수렴하고, 분모 통째로 3으로 수렴하고, 곱하기 나머지는 그냥 대입 때리시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 3, 4, 12 어디 갔어? 지금 식이 안 똑같냐? 똑같냐? 아, 미친놈. 여기가 3이 아니라 1로 수렴하네요. 그렇죠? 1로 수렴합니다. 12 약분해서 1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이건 상관이 없어요. 수렴하는 녀석들이 되도록 그냥 얘를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보고 이 모양을 식을 변형해서 만들어주는 풀이, 또 아주 멀쩡한 정상적인 풀이입니다. 짜잔, 짠짠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또 다른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이제 뭐냐면, 그래프도 못 그려. 근데 극한의 기본 성질도 못 써. 이런 시험. 그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고, 그게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첫 번째 줄에 은꼴 아니고요, 0분의 0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렇죠? 0분의 0,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써져 있죠. 이런 꼴의 식을 부정형이라고 부르는데, 부정형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좀 잘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자, 부정형의 반대말은 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정형.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형은 뭐냐면, 극한이 어디로 갈지 보이는 형태들을 정형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무한대분의 C는 상수예요, 참고로. 즉 분자는 어떤 상수로 고정돼 있지 않아도 상수로 간대. 분자는 어떤 값을 향해 가고 분모는 계속 커져. 얘들아, 전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 0에 가까워지겠지. 지금 분모가 그냥 리미트 기호를 안 쓴 것 뿐이지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 알았지? 이런 꼴의 숫자는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갈 거야. 근데 분모는 상수로 가고 분자가 양의 무한대로 가. 이거 어디로 가겠니? 양의 무한대로 가겠지. 계속 커지겠지. 아니면 뿔마 정도는 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수가 음수로 가버리면. 그치?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계속 커지는 숫자니까 전체 값은
그 계속 작아지는 음수가 되겠지. 그치? 한없이 작아지는. 여기까지 오케이? 또는 분모는 상수로 가는데 분자는 0을 향해 가고 있어. 이런 뜻이 알았지? 그럼 전체 값은 어디를 향해 가겠어? 0을 향해 갈 거야. 그치? 또는 반대로 분모가 0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분자는 상수를 향해 가고 있어. 이런 거 생각하면 돼. 1분의 1, 0.1분의 1은 얼마야? 0.1분의 1 얼마야? 0.1분의 1은 얼마야? 10. 0.01분의 1. 0.001분의 1. 봐봐. 계속 어때 값이? 커져. 저기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거야. 역시 뿔마 정도는 붙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상수가 몇이든 간에 이런 값을 향해 갈 거라는 게 예측이 된다는 거지. 이 상태로는. 됐나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무한대 정형 되게 많아요. 상수 이런 것도 그냥 무한대로 갈 거야. 상수가 0이 아닐 때는. 상수는 0이 아닐 때. 앞에 건 계속 커지는데 뒤에 거는 3을 향해 간대. 100만 곱하기 3, 1000만 곱하기 3, 막 10억 곱하기 3 막 이렇게 된대. 계속 커지겠지, 그치? 즉 정형은 사실 무수히 많아요. 그냥 그 형태만 봐도 어디로 갈지 예측이 되는 녀석들을 정형이라고 하고, 그럼 반대로 부정형은 뭐겠어? 그 형태만 봐서는 어디로 갈지 예측이 되지 않는 녀석들을 말하는 거야. 그게 딱 그 책에 써져 있는 4개 있다는 거야. 4개. 사실 책에는 4개가 써져 있고 많은 책에 4개가 되어 있지만 나는 앞에 2개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는 딱 이 2개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모든 극한의 부정형의 극한은 이 2가지로 다 정리가 된다고 보여줘요. 어쨌든 왜 부정형이냐면 왜 안 보인다는 거지?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선생님 분모도 계속 커지고 분자도 계속 커지는데 1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볼게요. 자, 분수들 몇 개를 써보겠습니다. 1, 10, 100, 1000, 만, 막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분모가. 분자가 5, 50, 500, 5000, 5만. 분자도 계속 커지고 있지. 근데 이 값 얼마야? 그럼 어디 향해 가겠어? 5를 사실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5로 고정돼 있지. 그러니까 이런 꼴의 극한값은 그냥 5로 수렴합니다 할 수 있지. 이거 얼마야? 25야. 이거는 2005, 250이야 얘는. 얘는 2500이야. 2500이야. 얘는 25000. 값이 점점 어때? 커지지. 팔산할 수도 있다고. 이해돼? 양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도 분모도 여전히 계속 커지고 있고 분자도 계속 커지고 있지. 근데 이 값은 5야. 근데 이 값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치? 이거는 만분의 500? (20분의 1) 이렇게 돼. 값이 점점점 어디를 향해 가? 얘는 0을 향해 갈 수도 있어. 즉 분모도 계속 커진다고 해서 분자도 계속 커진다고 하면 이게 어디로 갈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녀석들의 변화를 상세하게 관찰해 보기 전까진 어디로 갈지 전혀 알 수 없어. 그리고 어디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부정형인 거야. 나머지 무한대분의 0분의 0꼴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제일 커진 애들끼리 빼면 0 아닌 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알았지? 그냥 이런 표현이 그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커지는 속도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또 0분의 0꼴도 분모도 0을 향해 가고 분자도 0을 향해 갈 때 그 0을 향해 가는 속도에 따라 그 분수의 값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부정형 극한을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 0분의 0꼴. 은꼴 아닙니다. 0분의 0꼴이에요. 자, 그 0분의 0꼴은 그럼 분모와 분자를 각각 관찰했을 때 둘 다 0을 향해 간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분명히 그 0을 향해 가도록 하는 인수가 존재한다는 거거든. 오케이? 그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약분을 해서 남은 식에 대입하세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단어는 약분하고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약분을 하려면 그 0이 되는 그 인수를 찾아주셔야 되거든. 그게 딱 드러나 있을 때도 있지만 드러나 있지 않은 문제들도 있는데, 약분을 하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하거나 유리화를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를 하거나 유리화를 하시면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게 극한 구하랍니다. 봐봐. 분모만 봐봐. x가 1을 향해 가면 x-1은 어디를 향해서 가? 0을 향해서 가지. x가 1을 향해서 갈 때 x 세제곱 빼기 1은 함수값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 대입하면 0 나오잖아. 0을 향해 간단 말이야. 그치? 즉 분모도 0을 향해 가고 분자도 0을 향해 가는, 이런 게 0분의 0꼴 부정형 극한이라는 거죠. 그럼 x 빼기 1이라는 인수 때문에 지금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뭘 하자고? x 빼기 1을 약분시켜 주자고. 이렇게 얘 인수분해하면 약분되는 거 보이시나요? 약분하고 나면 1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남잖아. 즉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없앤 다음에 숫자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야. 얼마야? 3이라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물론 모든 애들이 다 루트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약분이 아니라 보통 유리화를 해야 이게 없어집니다. 알았죠? 유리화 정도는 다들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유리화하는 건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0분의 0꼴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걸 이용하는 거야.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얘 극한값 어디로 갈까? 0으로 가죠. 리미트 x제곱분의 1, 얘 어디로 가? n이 자연수일 때 리미트 x의 n승분의 1, 그럼 얘는 항상 얼마나? 0으로 가. x분의 1도 x제곱분의 1도 x세제곱분의 1도 x네제곱분의 1도. 여기에 상수 이렇게 있다고 해서 값이 달라질까 혹시? 안 달라지죠. 혹시나 이런 생각하나? 얘가 졸라 큰 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한 50억 정도. 아니야. 분모는 계속 커져. 50억보다 받고 5조억 배만큼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알았지? 아무리 큰 숫자가 써 있어도 고정된 상수는 전부 다 한없이 커지는 숫자에 비해 엄청 초라하게 작은 숫자입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즉 여기에 그냥 상수라고 쓸게요. 여기서 C는 상수예요. 자, 이 성질을 좀 이용을 할 거야.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을 계산할 건데,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냐? 분모에 가장 차수가 높은 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각각 나눈다.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방법적인 얘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딨어? 아, 글씨가 좀 잘못 써있네. 지금 여기가 좀 잘못돼 있다. 20페이지 보시면 그 가운데 있는 보기 문제들은 집에서 복습하면서 풀어보시고요.
20페이지의 개념 문제 8번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 활용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건 0분의 0꼴의 극한값 활용이고요. 여기 오타네요. 그 유형이 개념 문제 8하고 오른쪽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아니라 그 0분의 0꼴 극한값 활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랑 바뀌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개념 문제 9번이 0분의 0꼴 극한값이 아니라 개념 문제 9번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값이에요. 이름이 지금 이름만 좀 잘못됐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내가 7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분의 0꼴은 다들 잘 풀어요. 근데 다만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래. 뭐 지금 개념 문제 지금 7번 8번에 있는 건 0분의 0꼴 극한값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0분의 0꼴이겠지, 그치? 그래도 항상 이게 무슨 형태의 극한인지를 한 번씩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자, 니네 요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 사실 알아, 니네. 아까 전에 배웠거든. 아까 배웠어. 왜냐면 요 함수가 요 함수라 여기 딱 약분되고 x 플러스 3만 남는 함수인데 단 x가 몇만 제외? 마이너스 1만 제외한 함수니까 그래프 그릴 줄 알고 그래프 그린 다음 극한값 구하면 돼. 알았지? 그게 나쁘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알았지? 오케이? 근데 그거 하기 귀찮으니까 얘는 이런 걸 이렇게 풀자는 거고. 근데 뭐 차수가 막 높아져 버리면 저건 뭐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문제의 형태를 좀 보시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분모만 봐봐.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면 분모 어디를 향해서 가? 0을 향해서 가잖아. 마찬가지로 분모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분자 어디를 향해서 가? 마이너스 1을 향해 0을 향해 가잖아. 그치? 즉 분모도 0을 향해 가고 분자도 0을 향해 갑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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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0분의 0꼴일 때 어떻게 하자고? 0이 되도록 하는 그 녀석을 약분을 시키고 그 다음 남은 거에 대입하자고. 얘를 얼마? 2. 이렇게 풀면 된다고 알았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분모에 1 대입하면 0 되죠. 그러니까 분모 0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분자도 1 대입하면 분명 0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고 있어요. 즉 0분의 0꼴이 확실해. 근데 그럼 x 빼기 1을 좀 약분을 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0이 되도록 하는 그 녀석을 보니까 분자에 뭐랑 약분해야 될지 뭐 루트 들어있는데 시험 어떻게 뭘 하는 거냐면 분자를 유리화를 하세요. 얘 유리화하려면 뭐 곱해야 돼? x 플러스 3 플러스 2 대신 분자에만 곱하면 되니 멀쩡한 식을. 분모에도 당연히 똑같은 걸 곱해 주셔야겠죠. 그쵸? 곱해서 정리를 하고 남은 걸 써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뭐 그냥 그대로 써. 이렇게. 근데 분자는 합차 공식으로 전개를 하면 뭐 남아? 이렇게 된다 이거야. x 플러스 3 빼기 4니까. 즉 0이 되도록 하는 그 녀석이 약분이 되고 더 이상 0이 되지 않아. 분모에 1 집어넣어도 이제. 그치? 만약에 이 짓을 한번 했는데도 약분이 되면 무언가 또 다른 조치를 또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알았죠? 그럼 남은 거에 1 대입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극한값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간지러워. 짠짠짠짠. 다음 페이지에 9번부터 좀 풀게요. 9번 풀고 나서 8번 풀겠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그 극한값이 이제 형태가 딱 3개가 주어져 있는데 그 3개가 한두 개만 더 있었으면 좋겠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자, 분모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항은 몇 차항? 2차항. 그치?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를 모두 다 x제곱으로 나눠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모두 다 x제곱으로 나누면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중에 수렴하지 않는 애가 없어요. 왜?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분의 상수는 전부 다 0으로 가니까. 상수는 그냥 상수로 수렴할 거고 수렴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럼 각각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야. 얘 얼마? 0. 얘도 0. 얘도 0. 답 얼마? 2. 이렇게 풀자는 거야. 여기까지 줄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거 몇 차? 2차. 분모를 여기서는 x제곱으로 나눠도 되고 4x제곱으로 나눠도 되고 개수는 포함시키든 말든 상관없어요. 알았지? 니네 편하신 대로. x제곱으로만 나누시면 요렇게 x분의 2 빼기 x제곱분의 5 이렇게. 그럼 수렴하지 않는 게 없다고. 그치? 각각 하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으로 가. 그럼 분모는 얼마로 가? 4. 분자는 얼마로 가? 빵. 그럼 극한값 얼마? 빵입니다. 책에는 없지만 이거 하나만 더 써볼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거 하나만 더 써보겠습니다. 자, 분모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거 몇 차? 1차.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야겠지, 그치? 근데 잘 봐. 수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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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수렴하지? 그치, 오케이? 그럼 잘 봐. 분모는 어디로 가? 1로 가. 오케이? 분자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보여? 무한대로 가는 게 보여, 분자가? 분자가 무한대로 가는 게 보여? 보여? 이건 정형이야. 분모는 상수로 가고 분자는 무한대로 가. 그럼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야죠. 이해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내가 책에 없는 걸 왜 하나를 더 썼냐면 이 세 가지 형태의 차이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 차이를 구분하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자, 이 짓을 안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의 다항식과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뭘 봐야 되냐면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았던 녀석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개수가 1 생략되어 있죠. 봐봐. 요 2라는 극한값이 얘분의 얘잖아. 얘는 다 0 될 거니까. 근데 이 1은 어디 있었어? 2차항 개수예요. 2는 어디 있었어? 분자의 2차항 개수라고. 즉 분모와 분자를 차수가 똑같으니까 x제곱으로 나누면 걔네가 상수분의 상수가 되고 나머지가 다 0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 버리면 이 극한값이 이거를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써볼게. 이 극한값이 분모 최고차항 개수 분의 분자의 최고차항 개수여야 된다는 거야. 언제? 글씨 되게 못 써. 이럴 때.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을 땐 분모 최고차항 계수분의 분자 최고차항 계수가 곧 극한값이 됩니다. 이고요. 분모가 차수가 더 커버리면 x제곱으로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로 나누면 그럼 분자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0으로 가버립니다. 그치? 그러니까 전체 값도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0으로 가버려요. 이 극한값이 0이 됩니다. 언제? 분모 차수가 더 클 때. 반대로 그럼 분모 차수가 더 작아지면 이렇게 돼버리면 극한값이 뿔마 무한대 중에 하나로 갈 거예요. 플러스 무한대로 갈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지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원의 주 목적은 수렴하는 것에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것들은 사실상 크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해서 양의 무한대로 가서 발산을 하는지 음의 무한대로 가서 발산을 하는지 크게 막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수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냥 발산한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아니면 근데 실제로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해서 뿔마 무한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보시면 되는 거겠지. 되셨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 분자가 저렇게 다항식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극한값을 졸라게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다항식이 아닌 것도 나오잖아. 자, 여기선 다항식이 아닌 것도 다항식처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얘를 1차로 그냥 봐버리는 거야. 그 루트가 우리 수학 1에서 지수로 표현하면 2분의 1차잖아. 지수에 2분의 1이 붙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2분의 1차 안에 2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지수끼리 이렇게 곱한 차수를 생각을 해주자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는 몇 차? 그냥 2분의 1차식으로 봐버리는 거야. x 어차피 차수를 관찰할 땐 가장 높은 차수만 보면 되니까 이 녀석은 몇 차로 봐버리는 거야? 2분의 3차로 봐버리는 거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원래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 파트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고 이걸 가지고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거기 3번 문제. 리미트 봐봐. 무한대로 가면 봐봐. x 플러스 1, x가 한없이 커져. 그럼 x 플러스 1도 한없이 커지겠지. 무한대로 가요. x가 역시 한없이 커져. 그럼 루트 x제곱 플러스 1 당연히 커지겠지. 거기서 1 빼봤자 계속 커질 거야. 즉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꼴이야. 질문. 분모 몇 차식? 1차식. 질문. 분자 몇 차식으로 보자고 이걸? 1차식으로 보자고. 그럼 분모에서 최고차항 계수 얼마야? 1. 분자 최고차항 계수 얼마야? 루트 1로 보자고. 알았죠? 답 얼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돼. 그치? 그럼 분모의 차수가 제일 높은 거 누구? x로 분모 분자를 나누셔야겠지. 나누면 얘도 x로 나눌 건데 그럼 분모의 x분의 1이 생기는 거잖아. 그걸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이 돼서 들어가잖아. 이해돼? 제곱이 돼서 1 플러스 그럼 x 제곱분의 1 빼기 x분의 1. 이제 다 수렴하니까 전부 다 따로따로 시킬 거라는 겁니다. 1분의 루트 1 아까랑 똑같은 값만 나올 거다라는 거. 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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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1차식으로 보니까 이건 유리화 할 필요 없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무얼 할지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유리화 한다고 해서 뭔가 해서 풀어 똑같은 답 나오고 할 필요가 근데 없어요. 그래서 자, 앞에 있는 문제 개념 문제 8번 0분의 0꼴 극한값 활용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 다음 페이지에 이거 하나 적어놔야 돼. 이거 하나 적어놔야 돼. 이렇게. 뭘 적으셔야 되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그리고 내가 이거는 어디에도 안 써 있는데 그냥 꿀팁 하나. 선생님 0분의 0꼴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지 어떻게 알아요? 리미트 밑에를 보시면 됩니다. x가 어디로 가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게 숫자가 써져 있는 건 다 0분의 0꼴이에요. 숫자가 써져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무한대라고 써져 있는데 0분의 0꼴 없어요. 알았죠? 무한대로 써져 있는 건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숫자로 써져 있는 건 다 0분의 0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알았지? 오케이? 다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가 있어요. 여기 막 무언가 써져 있을 거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저 상태로 풀어도 되거든. 하지만 되게 헷갈릴 때가 많아. 이때는 전부 다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녀석을 t로 치환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녀석을 왜? 그럼 음의 무한대로 가는 수의 부호를 다 바꿨잖아. 그러니까 이 t는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가버린다는 거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데 그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t는 양의 무한대로 가버린다는 거야. 그럼 역시나 예를 하나 들어볼까?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x. 얘 극한을 구해보래. 근데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애들이 언제 많이 틀리냐? 아까처럼 3번 문제처럼 루트가 들어가 있는데 아이씨 이거 쓰지 말고 그럼 아까 풀었던 거 풀어볼까? 이거 x 플러스 1분의 루트 이거 풀어볼까? 자, 이거 풀어볼게요.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그럼 분모는 어쨌든 최고차항 차수가 똑같으니까 최고차항 계수 1이고 분자 최고차항 계수 1 답 1 아니라고 알았지? 이렇게 풀면 안 되고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면 이 식이 리미트 t가 전부 다 어디로 가겠어? 그럼 t가 양의 무한대로 가겠지. 그러면 식도 바꿔줘야 돼. x 자리에 뭘로 바꾸겠어? x는 정리하면 뭘로 바뀌어 얘가? 마이너스 t가 되겠고 뒤에 거 상수는 그대로 있고 대신 마이너스 t 제곱시키면 그냥 뭐야? t 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무한대로 바꿔놓고 분모 최고차항 계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분자 최고차항 계수 얼마야? 루트 1이야. 그러니까 답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극한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전부 다 치환해서 푸세요. 알았죠?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치환 안 해도 물론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냥 치환해놓고 푸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개념 문제 8번. (0분의 0꼴의) 극한 활용.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자, 여기선 뭘 알 수 있냐면 이 되게 재밌는 생각인데 되게 재밌나? 수학 중에 재밌는 건 없지, 그치? 자, 봐봐. x가 1로 가지. 그때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건데 그럼 만약에 근데 x가 1로 가면 분자가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 오케이? 근데 아까 좀 말했지만 분모는 0을 향해 가는데 분자는 상수를 향해 가. 그럼 이런 건 전체값이 어떻게 되겠어?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즉 5로 수렴해야 되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분모는 0으로 가잖아.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0분의 0꼴이어야 수렴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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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됐니? 아우 윤서야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 나갔다 들어왔다. 됐니? 아니 졸진 않았는데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 했는데. 됐니? 뭐가 돼? 뭐가 돼? 뭐가 돼? 뭐가 돼? 분자에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된다고 알았지? 오케이? 그렇잖아. 뭐 x가 1을 향해 가면 분자도 0을 향해 가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5로 수렴할 수 있다고. 이런 뜻이 숨어 있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정형에 대한 언급을 구재준 이유가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으로 가지 않으면 특히 어떤 또 다른 상수로 가버리면 무조건 발산해. 수렴할 수 없어. 절대로. 알았지? 그걸 생각해보면 근데 5로 수렴하려면 분자도 무조건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 숫자들의 상태 생각해봐. 집에 가서 써봐. 이렇게 3 고정해놓고 0.1, 0.01, 0.001 써봐봐. 이 숫자들 계속 관찰해봐. 어디로 가나 얘가. 마이너스 3으로 바꿔놓고 해봐. 이게 수렴하겠나? 절대 안 한다는 거지. 계속 값이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그럼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꿀 거야.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얘 어디로 가고 통째로 5로 수렴하고 얘 통째로 어디로 가고 3분의 6으로 수렴합니다. 왜냐면 이제 분모도 다항식, 분자도 다항식 각각 연속인 녀석들이니까 각각 따로따로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거 따로따로 그냥 하시면 된다고 알았지? 됐나요? 그래서 2 곱하기 5 해서 정답 10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문제입니다. 뿅뿅 뿅뿅뿅.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5페이지. 거기에 이제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과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이제 써져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뭐 새롭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먼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써져 있는 녀석은 두 개로 나뉘거든요. 다항식인 거랑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나뉩니다. 즉 루트가 없는 식과 루트가 있는 식 두 개로 나뉘어요. 루트가 있는 식은 분자를 유리화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분자를 유리화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꼴이 되어 있어요. 알았죠? 지가 알아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풀듯이 푸시면 되고요. 근데 루트가 없는 녀석은 유리화라는 걸 못하잖아. 그치? 루트가 없는 녀석은 차수가 가장 높은 항으로 묶어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머릿속에 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밖에 선택하지 못하지만 한 미분 한 중간까지 배우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보면 얘는 어디로 갈지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임시 방편이에요. 아직은 우리 머릿속에 3차 함수며 4차 함수며 이런 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얘 극한값 어디로 갈지 구하래. 이게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는 거거든.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장 좋은데 사실은 이런 거야. 왜? 얘도 계속 커지고 얘도 계속 커지지. 그럼 두 개를 뺀 건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가 아니라 x가 커질 때 이 녀석이 커지는 속도가 얘가 커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를 거야. 훨씬. 그치? 이해돼? 즉 요 녀석이 커지는 속도에 비해 나머지는 너무 작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거든. 그럼 x가 계속 커져. 그럼 그 커지는 숫자를 세제곱 시켜봐. 그럼 어디로 가겠어? 계속
커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방금과 같은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차수가 가장 높은 항으로 묶고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만 써 있다고 하면 얘를 이렇게 묶자는 거지. x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1-x분의 3 이렇게 보자는 거야. 그럼 얘는 1로 갈 거잖아. 그러니까 얘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풀자는 얘기야. 근데 사실상 그냥 눈으로 보면 보일 거예요. 알았죠? 그냥 얘만 보면 됩니다. 오케이? 나머진 커지는 속도가 작아질 거니까. 그래서 루트 있는 건 유리화하면 0분의 0꼴 되고 0분의 0꼴은 조금 전에 풀었듯이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얘도 정리하면 0분의 0꼴이 돼 있습니다. 식이 좀 정리가 좀 지저분하게 써져 있어. 정리도 안 돼 있어. 정리하고 나면 그냥 0분의 0꼴 돼 있고 0분의 0꼴 풀듯이 그냥 푸시면 돼요. 0분의 0꼴 아까 어떻게 풀자고? 약분하고 남은 거에 대입하자고. 알았지? 이렇게 풀었었어요. 그쵸? 자, 문제를 풀고 여태까지 한 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념 문제 10번 봐야겠죠? 봐봐, 얘만 봐봐, 얘만 x가 계속 커질 때 얘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지, 그치? 보이죠? 얘도 얘만 봐봐,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지.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루트 빼기 루트로 되어 있으니까 분모를 1이라고 생각하고 유리화를 하자는 거죠. 분모 문제. 분모 문제에 뭘 곱해야겠어? 얘를 곱해야겠죠. 이렇게 곱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뭐 1이랑 곱해봤자 그냥 그럼 분자 유리화하면 이렇게 남아요. 됐어요? 자, 질문. 얘 몇 차식? 1차식으로 보자고. 얘도 1차. 얘도 1차. 그럼 분모 최고차항 계수가 루트 1 플러스 1입니다. 이해돼요? 분자 최고차항 계수는 2겠네요. 답 얼마? 1입니다. 되셨나요? 왜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으니까 지금 보니까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 이렇게 극한값 구한 거예요. 2번 문제 내가 따로 쓰지 않을게요. 어디로 가겠어? 양의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렇죠? 2번 문제는 양의 무한대로 갈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이건 서술형에 나올 수 없어요. 왜? 초등학교 3학년도 맞출 겁니다. 알았죠? 초등학교 3학년도 이걸 한 번쯤 3학년 못 맞다 한 중학교 1학년도 이 수업을 한 번쯤 들어봤으면 이건 맞출 거라고 알았지. 안 나옵니다. 자, 3번 문제가 이제 0 곱하기 무한대꼴인데 봐봐, 이게 좀 괄호 안에 막 항도 따로따로 돼 있고 막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이잖아. 이걸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오타예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썼구나. 칠판에. 아이씨. x 빼기 1인데 안 오타예요. 자, 왜 0 곱하기 무한대꼴이냐? x를 0으로 보내면 얘 무한대로 가. 그치? 분자는 고정돼 있고 분모는 계속 작아지니까. 그치?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통째로 0으로 갑니다. 나머지 0 대입해보면 얘가 0을 향해 가요.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나는 이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름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 정리가 안 돼 있잖아. 식이. 정리부터 좀 하자고. 통분 0으로 갈 때 x분의 1 그대로 쓰고 뒤에 거 통분하면 x 빼기 1분의 얘가 x 이렇게 남아. 됐어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봐봐, 0분의 0꼴이야. 분모 분자 0분의 0꼴이잖아.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고. 그치? 그러니까 뭐야? 약분하고 남은 거에 0 대입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오늘 할 거에 아까 물론 저 앞에 합성함수 극한을 안 하긴 했지만 거의 다 했어요. 자,
지금까지 배운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 극한값을 구하는 순서라고 해야 되나? 알고리즘이 있어. 알고리즘. 제목은 그 어떤 극한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이 순서대로 책에 안 써, 거기에 안 써 있어요. 어디를 봐도 안 써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어.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있어. 그럼 첫 번째, 그래프 그릴 수 있니? 나 스스로한테 나는 이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를 관찰을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예스. 그럼 그리세요. 그려서 극한값 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못 그려. 그럼 두 번째, 그 극한의 기본 성질 있지. 아까 그 극한의 기본 성질이 이거.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뭐 k의 fx 뭐 l의 gx 뭐 이거 있잖아. 이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뭐 k 알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L 베타 이거 있잖아. 극한의 기본 성질. 이거 쓸 수 있니? 쓸 수 있는 상황이니? 이걸 보는 거야. 그 다음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예스. 그럼 써. 오케이. 이 순서대로 써서 극한 구하면 돼. 알았지? 아까 구하는 문제들을 봤으니까. 근데 젠장 또 못 써. 얘도 못 써. 뭐 언제가 못 쓰겠어?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럴 때 못 쓰는 거야. 알았지? 그럼 3번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 예스. 그럼 풀어.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모두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프도 못 그리는데 극한의 기본 성질도 못 쓰는데 0분의 0꼴도 아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아닌 녀석들이 있습니다. NO. 그중 대표적인 게 아까 설명해줬던 가우스 기호 있는 극한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합성함수 극한이 있습니다. 뭐 이거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등등등 이런 녀석들. 그래서 좀 아까 전에 가우스 극한 문제 풀었던 거 생각해 봐봐.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서 그 등식 기본 성질 막 그런 걸 써서 풀었지. 걔가 뭐 0분의 0꼴이 이렇게 푼 게 아니잖아. 극한의 기본 성질로 막 그렇게 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합성함수 극한 아까 안 하고 넘어간다 그랬잖아, 그렇지? 요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정의. 정의가 뭐였죠? 극한값이 존재합니다의 정의가 뭐야?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똑같은 값으로 수렴합니다. 이런 얘기잖아. 이걸 써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았지? 오케이? 없어. 방법 다른 거 없어. 특히나 합성함수 극한은 진짜 더 없어. 무조건 이걸 쓰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 앞으로 가서 합성함수 극한을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젠장 졸라 어려워. 이번 주 진짜 이것만 잘 이해해도 정말 대박이야. 니네 진짜 천재들이야. 알았지? 물론 오늘은 이해를 하고 집에 갈걸? 왜? 이건 내가 설명을 잘해줄 거니까 이해가 될 거야. 알았지? 내가 설명을 잘하니까 들으면 이해가 돼. 정신 차리고. 자,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아이고. 서울에 비가 좀 들어오니까 남부 지역에 비가 무지막지하게 온다대? 그런데 그냥 안구? 늙은이가 젊은 애들 용어를 쓰려고 하니까 힘들어. 자.
있자.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거 기억나? 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f의 x 빼기 1 이런 거 기억나? 이런 거 치환해서 풀었지, 그치? 사실상 그러니까 이 함수도 합성함수인 거야. 왜? 왜 fx라는 함수 안에 y는 x-1이라는 함수를 합성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합성함수의 일환인 거야, 알았지? 자,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런 꼴로 생긴 모든 녀석들, 리미트 x가 어떤 a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뭔지 모르겠고 괄호 안에 또 다른 그냥 x가 아닌 무언가 써져 있는 모든 녀석들을 합성함수 극한으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물론 아까처럼 되게 간단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은 굳이 그렇게 진부하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었지만 그 또한 합성함수 극한으로 물론 풀 수 있습니다. 알았죠? 사실 이 합성함수 극한이 익숙해지면 그게 훨씬 편할 거예요. 치환하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자, 근데 합성함수 극한을 푸는데 기본 첫 번째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 통째로 치환하는 겁니다. 역시나 이 녀석을 통째로 치환하셔야 돼요. 무조건 치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 gx가 어디로 가는지, 우극한 저극한을 따로따로 보셔야 하는데 리미트 x가 a 플러스 1 때 fg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 마이너스 1 때 요 녀석을 따로따로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 그럼 따로따로에서 각각 따로따로 치환을 하잖아.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 이걸 먼저 찾아 놓으셔야 돼. x가 a 플러스 1 때 gx의 극한값. 역시 이쪽도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1 때 gx의 극한값을 찾아 놓으셔야 돼. 근데 이 값을 극한값도 찾아야 하지만 극한값에 그 방향성까지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일단 이렇게 적으세요. 극한값만 찾으면 안 되고 그 방향성까지 구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야. 이때도 극한값과 방향성까지 찾아 놓으셔야 합니다. 일단 이게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려 볼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문제를 아직 끝까지 다 적지도 않았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요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랍니다. 그리고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게 gx의 그래프고요.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사이 어디 갔어?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자, 이게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때 저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보래요. 그래서 내가 합성함수 극한 무조건 우극한 저극한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랬어. 알았지? 무조건이야. 알았지? 이걸 어기면 안 돼. 나중에 실력이 오르게 되면 우극한 저극한을 나눠서 풀어야 하는 합성함수와 그렇지 않은 합성함수가 구분이 될 거야. 하지만 그건 너무 케이스가 바이 케이스 달라서
그걸 정형화시켜서 이렇게 생긴 극한은 안 나눠도 되고 이렇게 생긴 극한은 나눠야 합니다가 지금 눈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구분이 안 돼. 알려줘도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나눠. 알았지? 나눠야 돼. 자, 그래서 얘부터 구해봐야겠죠. 리미트 플러스 리미트 여기다 쓰자. x가 0 플러스일 때 f gx부터. 그럼 내가 이걸 하려면 gx를 t로 치환도 해야 되지만 뭐부터 찾아봐야 된다고?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gx의 극한값을 먼저 봐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럼 gx 0보다 큰 값에서 0을 향해서 가네? 어디를 향해서 가? 극한값이 1을 향해서 가지. 1을 향해서 가잖아? 그 말은 얘를 t로 치환하면 요 식이 리미트 t가 1을 향해서 갈 때 ft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1의 우극한을 봐야 되는 건지 좌극한을 봐야 되는 건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우극한이었다고 얘가 무조건 우극한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 방향성이라는 건데, 즉 이게 1로 가는 걸 알겠어. 얘가 t잖아. 지금 얘가 t니까 t가 1로 가는 걸 알겠어. 1 플러스인지 1 마이너스인지 판단을 해서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0 플러스라는 건 0보다 큰 값에서 0을 향해 가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그럼 gx의 극한값도 1을 향해서 가지. 1을 향해서 가지. 근데 봐봐. y좌표를 봐봐.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향해 가고 있어. 혹시? 큰 값에서 1을 향해 가고 있어. 아래서 위로 봐봐. 이 값은 1보다 작잖아. 분명히 1을 향해 가고 있는데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야. 그치? 즉 이 t값은 1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쵸? 1보다 큰 값에서야 작은 값에서야 작은 값에서 1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즉 1의 좌극한이 된다는 거고, 그럼 1의 좌극한. 아니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잖아. 이렇게 1의 좌극한 얼마야? 1, 2 된다는 거지. 그치? 봐봐. 여기가 1 플러스여면 답이 달라진다고. 즉 치환한 녀석의 극한값과 그 방향성까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성함수의 극한을 제대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1 마이너스와 1 플러스의 기준은 1 마이너스는 이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마이너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을 때 플러스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우극한은 1이라고 나왔어. 좌극한도 구해봐야겠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fgx. 역시나 이거부터 구해야 돼.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gx부터 구해야겠죠. 그쵸? 자, 0의 좌극한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지. 근데 이건 마이너스 1 플러스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아래서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에서 y좌표를 보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다가 기준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간다와 아래에서 위로 간다가 기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아래로 위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럼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그 치환한 극한이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고 ft 아일랜드가 나옵니다라는 거야. 그럼 fx의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보면 되지.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얼마야? 1을 향해 간다고. 오, 얘는 그럼 봐봐. 완전 치환하고 났을 때 관찰하는 지점이 완전 달라졌지만, 하지만 우극한도 1 나왔고 결국 좌극한도 1이 나왔잖아. 즉 요 합성함수 극한은 얼마입니다?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둘이 값이 달랐어.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으면 된다고. 알았지? 이렇게 밖에 못 풀어요. 알았죠? 나중엔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이게 눈으로 보고 찾아질 거야. 오, x를 이렇게 보내. 오, 얘를 이렇게 보내. 1 마이너스네. 그럼 이렇게 보내서 1 마이너스네. 1을 향해 가겠네가 눈으로 보일 거야. 이 화살표들이 눈으로 그려질 거야. 알았지? 출력이 오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극한값과 방향성을 찾고 그 극한값과 방향성을 가지고 치환한 녀석 t가 어디로 갈 때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를 찾아서 ft를 계산을 해 주시면, 뭐 여기도 뭔가 값을 찾아야겠죠. 이제 이 정도로만. 그 뒤로 뭐 딱 이쁘게 적기는 좀 힘들고요. 어디로 가는지를 찾고 그 방향성을 찾아서
치환한 함수의 상에서 극한값을 다시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칠판에다가 그래프를 하나 좀 그려 놓을 테니까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진짜 헬입니다. 헬. 아닌가요? 고쟁이를 한번 펴봅시다. 우리 그치? 고쟁이에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합성함수 극한이 스텝 1에 있나? 스텝 1에는 없을 겁니다. 아마 너무 어렵거든요. 그쵸? 없어요. 없어요. 스텝 2에는 있을 파인데. 46번 풀어볼까요, 우리? 지금부터 46번. 그냥 노트에다 푸셔도 되고 뭐 책에다 푸셔도 되고 니네 마음대로 푸셔도 됩니다. 46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야, 이거 진짜 44번 같은 거 진짜 어려워요. F에 FX 자기 자신끼리 합성하는 거 이제 막 머리가 핑글핑글 돌 겁니다. 막